조일훈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 내용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은 이 사람은 뭐 제목에 보수는 불안한 소수가 되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목 자체부터도 보수가 소수가 되었나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보수입니다. 주사파 좌파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주사파 좌파들은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전라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을 하니까 뭐 그게 많은 숫자로 보이지만 전라도 사람들에게 미군 철수하면은 찬성하겠냐라고 했을 때 찬성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 극좌파들의 경우에는 주사파 좌파들 핵심 분자들만 따지면 걔네들이 몇 명 안 되죠. 경제신문의 편집 부국장이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는 자가 제목을 단 것 자체도 상당히 뭐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더 읽어보니까 뭐 윤석열에 관한 것은 뭐 넘어가고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나온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 윤석열 대권론이니 뭐니 이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이제 핵심적인 게 이거였어요. 지금 현재 보수가 불안해지고 소수가 된 것의 근본 원인은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보수의 가치가 무너졌고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보수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요. 그 예전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이명박 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감옥에 들어간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망했다. 이러고 쓰고 있어요. 이거 진실이 아니죠. 보수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것은 이명박과 그 친이계 국회의원들, 이 자들이 보수를 배신하고 거짓 태블릿 PC에 가담하고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한 그 대가로 보수가 멸망을 한 거죠. 자, 당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님 덕분에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았죠.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좌파의 문재인과 손잡고 가짜 태블릿 PC에 합류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온갖 거짓 소문을 가지고 선동을 해댔죠. 거기에서 보수가 분열을 이미 했죠. 이명박과 친이계 유승민, 김무성, 나경원, 하태경 등등의 이 좌파들, 경남, 부산 좌파들, 얘네들이 먼저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된 거고 보수가 분열됐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진실을 덮고서 이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다고 치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됐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데, 그럼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보수를 단합시키는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면은 보수가 단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서 분열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면 보수가 단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 부국장 조일훈이가 한 말은 이렇게 봐도 틀렸고 저렇게 봐도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게 된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은 지도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는 이 말, 예전에 복고일이가 입에 아주 노래를 부르는 말이죠.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권위를 박근혜 대통령님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죠. 실체가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님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정을 문란하게 운영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독재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보를 무시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외교적인 실책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개인적인 무슨 추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덕적 권위가 상실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직도 이 신문 기자 나부랭이들은 복고1위가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님 하야론에 써먹던 말을 아직도 4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수를 가장한 보수를 분탕짓는 자들의 칼럼이나 글이 바로 이따위다. 도덕적 권위가 도대체 뭐냐? 이거 도덕적 권위가. 문재인에 대해서는 도덕적 권위를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직 대통령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는지, 도대체 뭘 근거로 법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보면은요. 자, 대법원 판결에 여러분들 거의 외우셨다시피 할 텐데요. 작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삼성이 말을 최서원 씨 딸 정유라에게 운동하라고 제공해 준 거, 그 말 가지고 유죄를 따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최순실이 권한남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작년 8월 대법원 판결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도덕적 권위가 상실됐다라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 타고 다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들은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습니다. 최서원 딸 정유라도 삼성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죄가 된다면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 체육계에 전반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협찬, 그거 다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체도 없는 도덕적 권위, 이런 도덕적 권위 상실, 이거 역시 거짓말 선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우파에 속한다라고 하는 언론인들, 보수에 속한다는 언론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도 한번 읽지 않고 지네들이 그냥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인간인지 개돼지인지 모르는 그런 글을 버젓이 칼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최일훈이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무너진 보수의 깃발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 원인이 도덕성의 실추에 있다면
윤리적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아니 도대체 도덕성의 실추가 뭔지 말 안 합니다. 이 사람요. 계속 이렇게 무슨 바보처럼 앵무새처럼 도덕성 실추, 도덕성 실추, 도덕성 상실, 도덕성 상실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윤리적 대우각성은 또 뭡니까?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수가 분열되고 문재인 주사파 좌파에게 청와대를 넘겨준 거는 보수가 우파가 국민에게 거짓말했고 국가에게 거짓말하고 헌법을 유린한 보수의 배신자들 이명박과 그 친이계들 유승민, 김무성 이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도덕성이라 그러면 그것이 도덕성의 실추입니다. 거짓말한 거. 박근혜 대통령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칼럼니스트가 하는 말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메아리 같은 소리를 개돼지의 울림소리 같은 것밖에 하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가 살려면 기득권부터 버려야 한다는 진중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사람은 칼럼 쓰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같은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보수가 살려면 기득권부터 버려야 한다. 도대체 기득권을 가진 보수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보수가 기득권을 가진 보수라고 하면 이명박이죠. 친이계 국회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면은 그거는 괜찮겠죠. 그러면 말을 할 때 보수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친이계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 유승민, 김무성 그 사람들의 기득권부터 버려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좀 전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서술을 하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인용할 게 없어서 진중권의 말을 인용합니까? 진중권은 본인이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한 번 공산주의자는 영원한 공산주의자. 한 번 꼼은 영원한 꼼이다. 라고 진중권이 자기의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자격 상실입니다. 보수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이 빨갱이죠. 빨갱이가 보수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결론은 다 보수를 깨부시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보수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은 보수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완전히 다 불태워 없애겠다는 문재인과 같은 발상에서 한 말이죠. 그러한 논리적 맥락도 제대로 짚을 줄 모르면서 칼럼이라고 써 제끼는 걸 보면 대한민국 언론계의 칼럼니스트 편집 부국장의 수준이 정말 창피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의 기회를 양보해야 된다. 구체적이질 않고 늘 이렇게 빙빙 둘러서 말합니다. 보다 도덕적이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다 도덕적입니까? 뭐를 기준해서 더 헌신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70년 역사 속에서 정말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주광덕 의원, 또 이종명 의원,
김술래 의원, 이 정도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거를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누군가를 꼽고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누구를 꼽고서 했는데, 자, 도덕적 권위 상실이라는 말을 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복고일과 같은 계통이죠. 그리고 정규제와 같은 계통의 사람이죠. 그리고 조갑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저는 복고일 정규제와 같은 사람들은 저는 보수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무슨 말만 하면 보수가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는데, 저는 복고일과 정규제가 정말 도덕성이 본인들이 높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고일이 늘 말하죠. 도덕적 권위 상실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복고일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요, 문재인의 도덕적 권위 상실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도덕적 권위 상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의 도덕적 권위 상실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 늘 보수에 대해서만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물고 뜯고 씹고 비판하냐, 이 얘기입니다. 왜 빨갱이들, 독재자들, 인권유린자들, 거짓말쟁이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왜 도덕적 권위 상실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 못하느냐. 더럽게도 비겁한 자들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